5월 17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8% 상승한 2494.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14% 상승한 834.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원화성, 다이나믹 디자인, 인베니아, 엑스게이트, AB프로바이오, 소록스, 디알텍, 프로이천, 그레디언트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섹터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혹은 인하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글로벌 바이오 섹터는 올해 하반기 이후 반등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미국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한양행의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번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으며 이 중에서도 HLB그룹은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했다는 소식에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전기차 섹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14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출시한 이후 올해까지 총 50만 대가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현대와 기아차는 5월 초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생태계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 말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그간의 신차 계획 가운데 사이버 트럭 출시를 여러 차례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말 사이버 트럭 인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목표 생산량은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로 가격은 기존 양산 중인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도 자동차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3번 OLED 섹터입니다. KB증권은 LG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2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2025년부터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감소가 예상되면서 향후 대형 OLED 사업의 이익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디스플레이 지원을 통해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빼앗긴 세계 1위 위상을 되찾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오늘 OLED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여행 섹터입니다. 노동절과 어린이날 등 5월 황금 연휴 기간을 이용해 국내외 여행에 나선 사람들이 17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객 수요 회복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 국민이 주요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액이 월간 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보다 2배 이상 커진 금액인데요. 한편 문체부도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하여 여행업계에 대한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5번 엔터 음원 섹터입니다. 최근 대표 엔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7위로 8주 연속 진입하는 등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요.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비상장 기업인 만큼 어트랙트를 대신하여 음원이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신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6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디램 생산이 약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메모리 감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내일 세계 반도체 기업 대표들을 도쿄 총리 관저에 초청하여 면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주목받으며 마감했고 한편 RF세미는 최대 주주인 진평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원화성은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캐나다 몰리브덴 광개발 프로젝트 투자 사업을 진행했던 사실이 부각되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엑스게이트는 SK텔레콤 등과 양자암호 통신 기반 기술 개발 완료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의 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 3연상으로 마감을 했고 이어서 디알텍은 아람코와 쉘 등의 벤더블이나 커브드 디텍터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한편 다이나믹 디자인은 인니 니켈 광산 라이센스 획득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고요. 메이슨 캐피탈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JLK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하니 공표 예정인 가운데 원격 진료 관련주로 주목받은 모습이었고요. 메타바이오메드는 1분기 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코데즈 컴바인은 성장한 실적이 부각되며 강세. 누리플랜은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레독스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누리플랜이 바나듐 레독스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강세였습니다. 한편 A2E는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관련 섹터 종목으로 주목받았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